여기 한국 여자는 베트남 남자의 매력에 3초면 넘어온다며 자신이 직접 한국 여자들을 정복해보겠다는 베트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한국으로의 출사표를 던지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출신의 후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많은 베트남인들이 고임금을 보장하는 한국과 일본으로 해외 취업을 하고 있고, 저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경험한 다소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일단 많은 베트남인들이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욱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솔직히 베트남의 저력과 잠재력을 고려해보자면 한국과 별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베트남 여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한국을 존경하고 특히 한국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베트남 여자들은 큰 키와 체격 조건도 좋은 한국 남자들을 보며 무척이나 설레했고, 한국 남자들은 재력까지 갖추었다며 젊은 베트남 여자들마저 늙은 한국인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매우 꼴보기가 싫었어요. 특히나 저와 고등학생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도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 남자들이 너무 멋지다며 그대로 한국으로 일하러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죠. 베트남 남자들은 매우 가정적이고 얼굴도 잘생겨서 사실상 한국 남자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도 저는 왜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남자만 보면 끔뻑 죽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고려하고 있던 저는 한국 대신 일본으로 가게 되었죠. 한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재수가 없는 국가였거든요. 일본에는 기능실습공 제도가 있었고, 특히나 베트남 출신의 실습공들이 많았기에 적응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습공으로 오니 다른 베트남 동료들이 앞다투어 제게 서명을 받으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잘 적응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조직에 가입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조직에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점점 이들이 말하는 적응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죠. 일단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는데요. 애초에 기능실습공 제도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만든 일본의 꼼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한번 일자리를 구하면 이직을 할 수 없다는 불평등한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물론 일본인들의 갑질도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대로 귀국을 하거나 쓸모가 없으니 무급으로 일하라며 강요를 하는 일본인 공장장도 있었고, 임신한 직원에게 낙태를 하거나 귀국하라며 노동자들을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인들은 자국 사람들에게만 고급 기술을 전수해주고 외국인들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잡일만 시키는 등 계속해서 은근한 차별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이러한 폐쇄성과 음습함에 학을 떼며 베트남계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인들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일단 일본인들은 키가 작고 왜소했고 베트남인들보다 약해 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무조건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닌 강하게 나가면 일본인들은 아무런 대응도 못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보고 일을 못한다고 핀잔을 주는 일본인 상사가 있길래 홧김에 그의 머리통을 후려버렸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건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아무리 일을 알려주려는 의도였더라도 무례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일본인 상사는 이런 제 돌발 행동에 맹렬히 화를 내기는커녕 머리통을 맞은 뒤부터는 제게 겁을 먹고 말도 제대로 못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베트남 기능 실습공들은 진작에 이러한 일본인들의 차별에 맞서 일본인들에게 대들고 있었고, 일본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반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저희는 일본인들의 재산을 훔치기 시작했거든요. 농가에 숨어 들어가서 돼지를 훔쳐서 구워 먹기도 했고, 남는 고기는 팔아서 돈을 벌기도 했죠. 그리고 담력이 센 녀석들은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일본인들은 모든 재물을 은행이 아닌 집안에 보관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이 꽤나 쏠쏠하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훔친 물건들은 베트남계가 꽉 잡고 있는 작물시장에 내놔서 물건을 현금으로 바꾸기도 좋았죠. 그야말로 일본의 어둠의 세계는 베트남이 꽉 잡고 있는 듯했고, 베트남인들이 많이 사는 일본 지역은 점점 베트남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에서 가정집을 털다가 쫓기는 신세가 됐고, 결국 한탕 제대로 해먹고 다시 베트남으로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니 돈은 쉽게 새어나가더군요. 저는 일본에서 벌어온 돈을 베트남에서 순식간에 다 탕진해버렸는데, 아무리 실습공이었지만 일본의 고임금을 맛본 이상 베트남에서는 도통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한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바로 한국 남자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베트남의 SNS에서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 남자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생긴 거고, 알고 보면 베트남 남자가 한국 남자보다 키도 크고 훨씬 잘생겼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자주 접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본 한국 남자들은 정말 같은 동양인이 맞긴 한 건지 저보다 키가 2뼘 이상 큰 사람들도 많았고, 체격도 유럽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다부지더라고요. 심지어 외모도 동양인과 서양인을 어느 정도 조합한 것 같을 정도로 매우 세련된 느낌이 가득했죠. 어떻게 같은 아시아 사람임에도 베트남 사람들과 이러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제 첫사랑이 한국으로 떠난 이유가 납득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더욱 처절한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망하긴 일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겐 한국 여자가 있었거든요. 한국 여자들은 베트남 여자들과는 달리 얼굴도 하얗고 팔다리도 무척이나 길었는데요.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억척스러움과 촌스러움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는 한국에서 줄곧 한국 여자들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었죠. 아무래도 베트남 남자는 다정하고 가정적이기로 유명하니 한국 여자들에게 분명 매력 어필이 될 거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꼭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설레는 감정으로 한국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확실히 요즘의 아시아의 패권은 한국 쪽으로 많이 넘어왔는지 낡고 빛바랜 건물들이 즐비해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고층 빌딩들에서는 빛이 났고 최신 인프라들이 가득했는데요.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자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빨간불과 초록불의 남은 시간까지 표시되고 있었고, 스마트폰을 하며 시선이 아래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바닥에 신호등이 표시되는 첨단 설비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돈이 많긴 많구나 싶어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일단 어느 정도의 물가를 파악해보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편의점에서 생수 하나를 고르자마자 놀랄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높은 물가도 물가였지만 편의점 직원이 너무나도 친절했거든요. 사실 일본인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제가 동남아 사람인 것을 확인하면 곧바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곤 했는데요. 제가 일본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반말은 기본에 냄새나게 생겼다며 욕까지 서슴지 않았고, 제 손은 닿기도 싫다는 듯 잔돈도 던지듯 건네곤 했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차별의 문화가 전혀 없는지 제가 어떤 지폐를 건네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으니 한국인 편의점 직원은 제가 쥐고 있던 지폐 중 일부를 가져가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공손히 잔돈을 건네줬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놀랄 만큼 정직하면서도 친절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제게 방긋 웃으며 인사까지 해주었기에 저는 어떠한 차별 없이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큰 감사함을 느꼈죠. 뭐 그러면서도 혹여나 편의점 여직원이 베트남 남자인 저를 좋아해서 과한 친절을 베풀어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분명 베트남 SNS에서 보기로는 베트남 남성의 매력적인 큰 눈과 성실함에 많은 여자들이 반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 여자를 꼬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품으며 제가 일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공장의 근무 조건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일단 쪼잔한 일본과는 달리 월급도 잘 지급되었고 무엇보다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의 공장에서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었기에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하극상이나 싸움도 전혀 볼 수가 없었죠. 일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들 일본인들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억누르면서 일했다면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열심히 일했는데요. 한국에서 20년째 일했다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옛날에는 한국도 외국인 차별이 심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차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며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열등감 때문에 한국 대신 일본을 선택한 건 잘못된 선택인 듯 싶었죠. 그렇게 저는 이곳에서 마음을 다잡고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버릇 난 못 준다고 했던가 저는 한국에서 일할수록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상급자를 폭행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여기서 구태여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버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딱 봐도 일본인들보다 부자처럼 보였기에 분명 쏠쏠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테죠. 그래서 저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제 일본에서의 경험을 설명해주며 저희가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일부러 반항적으로 행동하면 분명 더 쉽고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베트남 노동자들은 제 꾀임에 쉽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출신의 노동자들은 달랐어요. 특히나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서 한국인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은 한국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희 편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동남아 출신의 노동자들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며 저희를 비웃더니 자신들을 내버려두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들이 무척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겁은 엄청나게 많아서 한국인들에게 노예처럼 부려먹히고 있다니 아무래도 저력이 있는 베트남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부려먹히며 사는 민족이 아니기에 저희는 일본처럼 한국도 노예로 만들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큰 돈을 벌어서 반드시 아름다운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꿈을 꾸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저희는 점점 태업 아닌 태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은근슬쩍 일을 쉬고 농땡이를 부린 것이죠. 사실 이건 미끼였어요. 한국인 상사가 저희에게 구박을 하면 이 일을 빌미삼아 본격적인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신사적이었어요. 오히려 다른 외국인 노동자 동료들이 더욱 문제였죠. 이들은 한국은 돈도 많이 주고 자신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데 도대체 베트남인들은 왜 만족과 감사함을 모르냐며 타박했거든요. 일본에서와는 달리 저희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급한 마음에 다소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바로 아무 이유 없이 한국인들에게 대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만만해 보이는 한국인 반장에게 접근해서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저 왜 안 입고 온 눈으로 쳐다보냐는 황당한 이유로 그의 뺨을 후려쳐 버린 것이죠. 반장은 이제 다 늙은 아저씨였기 때문에 젊고 혈기왕성한 저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처럼 막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장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는 처음에는 일본인들처럼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했으나 제가 한 번 더 따귀를 날리니 순박했던 눈은 곧바로 뒤집혀 버렸거든요. 그렇게나 만만하게 보였던 아저씨였는데 그는 생각보다 힘도 엄청나게 셌는데요. 그는 제 팔을 잡더니 그대로 꺾어버리며 힘을 아예 못쓰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난생 처음 보는 앞발차기를 선보였고 저는 그의 발길질을 맞자마자 숨도 못 쉰 채 쓰러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그야말로 비오는 날 먼지나게 얻어터져야 했고 먼저 때린 선빵 2대를 제외한다면 한 대도 때리지 못한 채 아저씨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징병제 국가에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태권도를 2년 이상 수련하는 사람들로 모든 한국 남자들은 실전무술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제가 체급도 안 맞는 한국인에게 덤비다니 이건 예정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동료들은 저를 도와주러 오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한국인들은 베트남 동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고 결국 키와 체격이 산만한 한국인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이건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처럼 약할 거라고 오판했던 저희의 완벽한 실책이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몇 년 전에 베트남계의 노동자들이 단체로 편을 먹고 한국인들에게 덤빈 적이 한 번 더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때도 어김없이 한국인들에 의해 피떡이 되도록 얻어터진 뒤 모조리 추방당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희의 계획을 듣고 비웃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쉽게 버는 돈의 단맛을 알아버리기도 했고 이대로라면 아름다운 한국 여자들과의 결혼은 물 건너간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동포들과 함께 비밀 작전을 짰습니다. 바로 공장의 각종 설계도와 대외비 문서를 훔쳐서
이 서류들을 믿기로 한국인 직원들을 겁박할 속셈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저희의 작전은 시작하기도 전에 들통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노동에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었고 늘 문제와 소란만을 일으키는 저희가 못마땅하다며 저희의 비밀 작전을 한국인 공장장에게 폭로해 버렸거든요. 결국 저희는 그간 수집된 증거를 통해 단체로 공장에서 해고되었고 저를 비롯한 죄질이 나쁜 몇몇은 베트남으로의 추방 결정까지 나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한국을 만만히 본 탓에 다른 해외로의 취업길까지 전부 막혀버린 것이죠. 현재 저는 한국에서의 꿈만 같던 시간이 생각나서 눈앞이 아른거리는 상태입니다. 구태여 반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근무 환경과 한국인들의 친절한 대우는 환상적이었고 특히나 한국에서 받는 고임금은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할 액수거든요. 무엇보다 아름다운 한국 여자들을 구경하다가 베트남으로 오니 정말 죽을 맛인데요. 저는 어차피 한국에 갈 수 없게 되었겠다. 이제는 한국 여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베트남의 휴양지로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며 한국 여자들을 꼬셔볼 계획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